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어, 그 얼마 전에 친구하고 이 주식 시장 주식 같이 하는 친구죠. 이 주식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너는 왜 주식하냐? 라는 거를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그게 이번 지금 이제 그 영상의 주제입니다. 어, 내가 왜 주식을 하는지, 제가 왜 주식을 하는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얘기는 그 예전에도 한번 올리긴 올렸던 것 같아요. 전업으로 살아남기라고 해서 제가 그 유튜브 이런 식으로 영상 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업으로 살아남기라고 해서 시리즈로 한 대여섯 편 올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서 사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좀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 질문과 관련해서만 좀 특별하게 좀 따로 한 편 좀 빼서 따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좀 심리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친구한테 며칠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아서 여기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볼까 해요. 우선은 이제 이 질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총 두 가지 질문이 총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너는 왜 부동산도 있고 사업도 있고 직장인도 있는데 직장인이 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주식쟁이가 되기로 했니? 라는 질문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넌 돈 벌어서 어디다 쓸 거니? 이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너는 왜 주식하냐라는 것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질문에 둘 다 답할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말이고 하니까 마음 복잡하시죠? 솔직히 머릿속에서 주식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데 주식 생각이 떠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한번 차분히 앉아서 한번 이런 생각 정립들 해보시면은 앞으로 좀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1번 질문과 2번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저는 그 2010년 8월인가 그쯤에 주식을 시작했고요. 그 당시 나이가 21살인가 22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주식을 하기로 마음 먹었죠. 당시에 이제 제가 했던 생각들, 주식을 이거 할까 말까, 저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이유에서 전 주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볼게요. 우선은 월급으로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월급으로 1, 2번이 결국 같은 건데요. 1, 2번이 결국 같은 건데 월급으로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차피 제 세대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평생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어떤 직장 생활이나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하는 그런 인간성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괜찮은 일자리에서 괜찮은 회사들이 저를 뭐 그죠? 잘 안 뽑아주려 할 거예요. 왜냐면 괜찮은 자리는 경쟁률이 겁나게 세기 때문에, 그리고 저보다 더 아쉬운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보다 더 아쉬운 사람들과의 경쟁을 이겨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죠? 괜찮은 일자리, 그나마 월급과 미래와 어떤 연금 이런 게 보장된 공기업, 금융권, 은행, 증권, 보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는 일단 전 못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저는 사실상 이제 21살, 22살 때 원서 한번 안 내봤지만 당시에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죠. 물론 몇 년 지나서 이제 제가 그 원서를 몇 번 내보긴 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될 리가 있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1000대1 이렇더라고요. 저도 어떤 증권사 넣어보고 했는데 1000대1 이렇고,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저와 같이 원서를 넣었던 사람들 중에 붙은 사람은 변호사와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던 걸로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를 좀 돌려서 뭐 좀 돌아오자면 또 그리고 이제 인생 목표와 관련돼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키 매니아입니다. 겨울 되면은 스키장 가서 사는데요. 뭐 21살, 22살 때도 인생 목표는 똑같았어요. 그때도 스키에 미쳐가지고 그 평일 낮에 스키 타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평일 낮에 스키 타려면요, 여러분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세요? 일단 직장인들은 평일 낮에 스키 못 타요. 예, 직장인들은 평일 낮에 스키 못 타고 웬만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평일 낮에 와서 여유롭게 스키 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평일 낮에 스키 타려면은 돈과 시간을 다 갖춰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21살, 22살 때 스키장에 이제 그때는 저는 어차피 뭐 시간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가서 보면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뭘 하는데 도대체 평일 낮에 스키를 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뭐 그런 분들을 보고 아 나도 평일 낮에 스키를 타야겠다라 생각했고 생각해보면 그만큼 돈 많이 벌고 시간도 많은 직업은 이 투자자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자 할 수밖에 없어요. 평일 낮에 스키 타려면.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사실 이런 건 현실적인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뭐 집에 뭐 그죠? 집에 뭐 재산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뭐 내가 뭐 부모님 혜택 보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뭐 주식으로 빨리 불리는 거 밖엔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리고 이것도 저의 좀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먹고 살려면 어차피 상위 1%가 돼야 돼요. 자기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상위 1%가 되지 않으면 솔직히 어떤 분야든 간에 뭐 먹고 살기가 빡셉니다. 근데 솔직히 뭐 어느 분야든지 뭘 해도 상위 1%는 그죠?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만 해요. 근데 문제는 어느 분야나 상위 1%가 되기는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수많은 경쟁을 다 이겨야 되죠. 힘들어요. 어차피 뭘 해도 내가 직장 생활해도 상위 1% 되기 힘들고 식당에도 상위 1% 되기 힘들고 다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 노력을 금융계에 가서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뭐 시작하게 된 겁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빨리 했어요. 이런 생각을 21살, 22살 때 다행히 뭐 옆에서 누가 당시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훌륭하게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생 목표를 어느 정도 좀 이루긴 이뤘죠. 평일 낮에 가서 스키 타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 1번 질문. 너는 왜 주식하기로 마음먹었냐에 관련된 저의 답변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너는 돈을 왜 버냐? 돈 벌어서 어디다 쓸 거냐? 돈 얼마나 어디까지 벌 거냐? 뭐 이런 계획들. 어,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식하면 당연히 난 뭐 돈 많이 벌 거야. 어렴풋이 난 주식에서 부자가 될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이 돈을 왜 버냐라는 질문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목표가 생겨야지 구체적인 돈 버는 방법이 나오게 돼요. 그냥 난 주식에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거 하고 난 내가 1년에 필요한 돈이 얼마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만들어내야겠다. 그거하고는 이제 명확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요즘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주말에 뭐 장도 안 열린데 주식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뭐 주식 생각이 머릿속에 떠날 리가 없죠. 어,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주말에 머릿속에 주식 생각이 맴돌 때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머릿속에 정립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아직 답이 안 나오신 분들은 한번 본인이 한번 종이에 써가면서 한번 주말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돈을 왜 버냐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하자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직장인이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직장인은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뭐 내가 지금 이 돈은 주식을 해서 나중에 차를 바꿔야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나중에 이 돈은 뭐 전세자금으로 쓸 거야 아니면 뭐 집을 살 거야 이런 목표가 생겨야 구체적으로 지금 가진 돈이 얼마고 이 돈이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투자에 대한 목표치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무리한 매매나 이런 걸 좀 덜 할 수 있죠. 좀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죠.
뭐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2022년이 되면 뭐 집이 필요해. 뭐 그래서 얼마가 필요해. 지금 1억이 있는데 2억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그런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뭐 전업 투자자라면 뭐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고 1년에 쓰는 생활비가 얼마다. 그 외에 긴급하게 혹시나 모르니까 보험식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데 지금 내가 굴리는 돈이 얼마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될까? 내가 뭐 매일매일 단타, 뭐 한 달에 뭐 단타를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1년에 난 한두 건만 잘해도 돼. 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구체적인 전략, 그 구체적인 전술이 그 구체적인 목표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충 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데 좀 웃기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인생 바꾸는 겁니다. 좀 애매하네요, 그죠? 저는 주식하는 목표가 인생 바꾸는 거예요. 인생 바꾼다. 좀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인생 바꾼다라는 그런 목표가 일단은 뭐 저의 그 하나의 그죠? 이게 일단 인생 바꾼다는 게 제 목표고요. 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래서 짜잘짜잘한 매매는 제가 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뭐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는 내가 1억을 들고 있다가 그게 뭐 한 2억, 3억이 된다. 이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근데 뭐예요? 뭐 내가 매매를 해서 뭐 하루에 1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그걸로 인생 바뀝니까? 그죠? 뭐 하루에 10만 원, 100만 원 벌면 좋죠. 단타로. 근데 그거 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는단 말이죠. 저는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떤 매매 같은 거는 좀 짜잘짜잘한 매매 같은 거는 뭐 정말 생활비가 급하거나 뭐 어떤 진짜 돈이 급하지 않으면은 잘 안 하려 그래요. 솔직히 요즘에는 생각보다 주가 하락이 오래 지속이 돼서 좀 생활비가 딸려서 매매를 이제 조금씩 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 제일 큰 목표는 이겁니다. 인생을 주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설프게 10만 원, 20만 원 뭐 단타 쳐서 1%, 2% 먹겠다고 주식 하지 말자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이게 다 인생 바꾸기라는 큰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지금 전술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직장인이냐, 뭐 전업투자자냐, 뭐 내가 자금 규모가 얼마냐,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뭐 나한테 가족이 있냐, 애인이 있냐, 뭐 애가 있다.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스스로 어떤 목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에서 뭐 필요 없는 매매나 필요 없는 위험 감소는 좀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해야 좀 심리적으로 좀 여유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는 인생 바꾸는 게 목표고, 사실 뭐 예전에 어렸을 때는 몇 년에 몇 억 뭐 이런 식으로 목표까지 정해 놨었는데 솔직히 그거는 이제 좀 그렇게까지는 좀 주식이 그런 목표는 솔직히 좀 무의미한 것 같다. 그런 건 뭐 세워봐야 제 희망일 뿐이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이 구체적인 액수로 참고로 그거를 제 목표를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한 희망이라면요, 저는 현찰 30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금 30억으로 현금 30억 가지는 게뭐 사실 어떤 막연한 목표란 목표입니다. 뭐 어쨌든 제 생각이고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다 사정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각자 또 다른 이유들을 찾으셔야 되고요. 예. 하여튼 생각들을 잘 해보십시오. 주말 동안에 뭐 주식 종목 생각보다 이런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답변 해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심리 컨트롤에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좀 길게 해봤고요. 좀 두서가 없었네요. 예, 대본 안 써놓고 하는 게 좀 제 방송 특징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말이 자꾸 꼬이고 그러는데 자, 아무튼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